안녕하십니까. 존버김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또 뭐 다른 뭐 이렇게 국제 얘기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뭐 국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는데, 그러니까 국제화 사회가 뭐 특히 북한과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는데, 아무래도 이 얘기는 좀 옛날부터 했어야 되는데, 제가 뭐 정치 사회 얘기 뭐 여러 가지 얘기 하잖아요. 운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북한과의 문제가 남한과 북한과의 문제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뭐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잖아요. 아니면 언제까지 경쟁의 대상자가 아니면 경쟁의 대상자가 됩니다. 그 위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할 문제단 말이야. 얼마 전에 북한에도 뭡니까 뭐 장사정포나 뭐 핵 개발에 자꾸 집착하고 있단 말이야. 장사정포도 쏘고 미사일도 계속 쏘고 장거리 미사일도 쏘고 핵 개발도 이제 슬슬 계속 하고 있단 말이야. 핵도 계속 텐타도를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요것도 이제 알아두는 게,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이제 보면 이제 국력차가 많이 났어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반밖에 안 되고, 옛날에야 그나마 군사력이랑 이게 앞섰는데, 물론 지금은 뭐 우리가 객관적인 지표하고 사실 실제 전쟁하고 틀리긴 틀린데, 객관적인 지표는 이제 우리나라 장단점 있게 서로 뭐 장단점 있고 비교되는 게 있겠지만, 북한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이 이제 뭡니까 우리나라한테 이제 대칭 전력 자체는 안 된다. 북한이 비대칭적으로 자꾸 나가는 게 자체가 이유가 그런 겁니다. 방사정포, 미사일, 핵탄두에 계속 집착하는 게 뭡니까? 지금 뭡니까? 우리나라가 군사비가 지금 그 북한보다 몇 배로 지금 돈을 군사비가 투입하고 있고, 대칭적인 그 무기, 탱크나 뭐 장갑차, 뭐 아니면 뭐 전투기 등의 무기 성능이나 현대화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상대가 안 되거든요. 북한이 보면 이제 뭐냐면 아직도 그 전투기 보면 70년대, 80년대 그런 비행기나 끄고 다니는 거 보면, 아니 우리나라한테 공군 같은 거 공군이나 해군은 절대 상대가 안 됩니다. 탱크도 뭐 수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 사실 탱크도 사실 진짜 우리한테 사실 떨어진단 말이야. 뭐 세대 자체가 틀려. 뭐 1세대, 2세대 이런 게 나오잖아요. 세대 자체도 다시 떨어진다는데, 그 탱크 전력 자체도. 근데 북한이라는 건 무시 못한 게, 양적으로 이렇게 많고, 또 아직 군대 수나 이런 것 자체, 군인 수도 확실히 많기 때문에 그걸 무시 못하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또 뭡니까? 핵에 자꾸 집착하는 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한국 미군이, 북한 입장에서 한미 연합군들이 여기서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지금 우리나라고 지금 우리 남한하고 북한의 그 군사력 경제력 격차가 20대 1까지 났기 때문에, 20대 1로 났고, 군사비 지출도 모르고 그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몇 대 몇 차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차이가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80년대부터 뭡니까 이게 북한의 기밀성이 뭡니까 이게 남북한의 그 경제력이나 어떤 국력, 군사력 같은 게 역전이 될 그런 징조가 보이니까, 보면 북한 쪽은 핵 개발에 그때 착수하기 시작했지. 맞죠? 핵 개발 착수가 옛날에는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전술핵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핵 개발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거 옛날에 우리가 남한 쪽이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전술핵 자체는 이제 좀 있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반대가 되는 거지.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이제 대칭 전력에서는 이제 보면 군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보면 이 북한이 핵에 집착하는 것 자체 그 이유가 사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대칭이 안 되니까 비대칭 쪽으로 나가죠. 비대칭 쪽으로. 그러니까 뭐 기습공격, 대략살상 이쪽으로 맞춰가는 건데, 뭐냐면 뭐 특수부대라든지 뭐 미사일, 뭡니까 뭐 이런 아니면 핵무기, 방사정포 이런 같은 비대칭적 항무기, 이런 비대칭 전력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면서 보니까 이게 그 남북의 그 군사력 격차를 이게 자꾸 많이 하려고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단 말이야. 나름대로 북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확실히 이제 군사력 대칭 전력 쪽은 아예 안 되는데, 비대칭은 확실히 그 무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가 아니고 남한 북한이 대칭 비대칭의 전력에 완전 그 집합소이기 때문에 완전 전쟁하면 계단서 다 죽지 완전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근데 문제 생각해보자. 남한과 북한이 북한의 핵에 집착하고 미사일도 자꾸 쏘고 이러는 것 자체가 뭐 이유가 뭐라 보니까 우리 자기 입장에는 우리가 위협적, 한미연합군이 위협적이고, 저것 입장에 군사력이 이제 대칭 전력까지는 안 된다 이런 것 자체 이건 인정하는 거죠, 저것 입장에서. 근데 문제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거 진짜 제가 말하고 있는 핵심인데, 남북한의 관계에 있어서 그게 애정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이제 협력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경쟁의 관계입니까? 그걸 이제 떠나서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내 주관이 얘기하지만, 결국 남한과 북한은 뭡니까? 둘 중에 하나 사라져야지 끝날 그런 사이단 말이야. 맞아. 무슨 말 아시죠? 맞다고. 이게 핵심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남한 북한은 화해 이런 것도 안 돼. 경쟁 이런 것도 아니고, 경쟁도 약간 이런 건 있는데, 결국보다 더 심하지. 경쟁이 아니라 체제 경쟁이나 경쟁이 이제 경쟁이 당연히 넘어지. 우리가 예전에 체제 경쟁 했잖아요. 옛날부터. 우리 협력도 한번 해보려 했고, 그러니까
저 참여정부나 국민정부 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정부 때 협력하려고 이제 햇빛정책 해봤는데 사실 뭐 10년 지나고 나서 그건 완전 실패자이고 사실 햇빛정책 자체도 햇볕정책 사실 실패자이고 사실 뭐 결국 뭐니까 저는 그래 생각해도 남한 북한은 결국 둘 중에 하나가 없어야지 끝난 사이인데 말이야. 끝난 관계다. 맞단 말이야. 이게 무슨 관계랍니까? 박 시간이 이거 뭐 제가 순간적으로 그 이름을 용을 까먹었는데 분명히 맞아요. 그러니까 남과 북은 솔직히 말해서 협력도 아니고 경쟁 체제도 이제 그 경쟁 체제 넘어섰고 완전 뭡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지 끝난 그 사이단 말이야. 맞다고 이제.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우리도 이제 뭐 사실 뭐 햇볕 전쟁 이런 걸 포기하고 이제 사실 뭐 이거 북한 와서 경계하고 좀 압박을 좀 많이 하잖아요. 대북 압박도 이제 많이 하거든요. 미국 했네가지고. 사실 뭐 윤석열 정부가 좀 그게 나쁘다고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햇볕 정책가 옛날에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노무현 정부나 참여정부, 김문희 정부, 김대중의 국민정부처럼 대화도 해야 되지만 햇볕 정책까지 뭐 사실 그게 이제 소용없다는 게 증명됐단 말이야. 10년 정도 해놔. 10년 또 남는 게 뭐냐 말이야. 10년 동안 돈 퍼줘봐야 뭐 주마들은 뭐 결국 뭐 뭡니까 뭐 핵개발 다 하고 지 먹을 거 다 쓰고 뭐 그게 진전된 게 사실 없단 말이야. 진전된 게 뭐 대화는 해야 되겠지. 맞아요. 사실 그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단 말이야. 또 북한의 질을 좀 잘 들어야 되거든요. 사실 뭐 햇볕 전쟁 했더라도 옛날에 뭐 대화는 하긴 했어야지. 하지만 협력하고 대화는 했어야 되지만 하나를 주면 두 개는 들고 가고 뭐 이렇게 뭡니까 뭐 이렇게 뭐 좀 내가 들고 챙겼는데 뭐 챙기는 게 없단 말이야. 옛날에 뭐 독일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 정치범 수용소나 뭐 지원해주면 정치범이나 뭐 국군포로라든지 뭐 이런 정치범 한 명 데리고 오는 거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우리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도 지금 해결이 하나도 안 됐단 말이야. 하나도 안 됐어요. 협력 이런 거 했는데 그렇고 맞다고 북한은 핵개발 다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할 문제단 말이야. 이게 북한이라는 게 진짜 사실 뭐 우리가 뭐 화해나 협력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고 보면 돼. 이제 경쟁도 아니고 이제 뭡니까 이제 저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된다. 이제 끝난 관계는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뭐 보면 지금 이런 국제관계 중국과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미국 뭐 소련 러시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뭡니까 그 북한하고 북한을 깨버릴 수는 사실 지금 아직 현재 어렵단 말이야. 근데 저 옛날 그거 아십니까? 93년도에 제가 중학교 때인가 북한이 처음으로 NPT 탈퇴했을 때 압니까? 그 미국 클린턴 정부 있을 때, 미국이 클린턴 정부였을 때, 그때 미국이 그때 전쟁하라고 하니 결심했다. 전쟁하고 마음 먹었다고. 전쟁하고 아십니까? 전쟁하고 그때 마음 먹었잖아요. 그때 전쟁하려고 마음 먹고 항공모함 저쪽 태평양 함대나 일본 저 오키나와에서 항공모함 다 들고 와가 이제 전쟁할 준비했거든요. 전쟁 준비했는데 이제 김일성이가 그걸 알아채고 좀 한 발 물러섰고 또 문제 뭡니까? 카터가 그때 중재를 했잖아. 카터가 미국 대통령 카터가 북한에 들어가 김일성과 담판하고 정리를 했잖아. 어느 진전이 되면서 그 견제는 안 했는데 사실 저는 그때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마다 생각이 들겠지만 저는 그때 전쟁을 해봐가 북한을 깨버렸어야 되느냐 북한을 무너뜨려 버렸어야 되느냐 그게 더 낫지 않느냐 그 생각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소련이 93년도이기 때문에 소련이 91년쯤에 이제 우리 붕괴를 했었고 또 그때 중국이란 뭡니까 중국이 국력이 강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눈치 볼 그런 시기는 아니었단 말이야. 그때는 솔직히 뭡니까 솔직히 제 생각이지만 그때 북한을 그냥 깨버렸어야 되는 거 깨버리고 무너뜨려 버렸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확실히 맞아요. 그래 남바가 붙고 지금도 윤석열 정부가 좀 이렇게 너무 압박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마다 근데 그건 솔직히 저는 그 윤석열 정부가 그 대북 정책을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지를 잘 들이고 압박해야지. 맞아요. 그래 맞아요. 전반한테는 역시 함부로 돈 퍼주고 이러면 안 돼. 퍼주도 주더라도 조건을 달고 줘야지. 그냥 이렇게 해주면 안 된다. 해주면 안 된단 말이야. 저 사람 북한한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사람이 이제 지를 좀 들여야 되는 사람한테 지를 다 알려야 돼. 그런 거 맞다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지를 지를 잘 들여야 한다. 이것도 맞단 말이야. 그 북한한테 옛날 참여정부나 국민정부 했을 때 그 햇빛 정책 해가지고 북한이 좀 지를 잘 못 들인 것도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때 지를 잘 못 들여나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야. 근데 분명한 건 하나를 협력을 하더라도 하나를 주면 하나는 들고 와야 돼. 두 개를 채소 주더라도 하나는 채소 들고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못 얻으면 화해할 협력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저는 봤을 때 깨버려. 내가 봤을 때 기회만 있으면 깨버렸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결론을 말합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은 결국은 이제 뭡니까 협력과 화해 경쟁 체제를 넘어서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지 끝날 체제이기 때문에 절대 그거 안 없어져. 절대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맞아요.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나
저 노동당 고위층들이 북한 고위층들이 저 자기 그 기득권을 포기하겠습니까? 포기 절대 안 합니다. 포기 절대 안 한다고. 절대 안 한다고. 그러니까 맞다고. 세습 3대 세습되고 있는 걸 뻔히 그 잘못됐다가 뻔히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왜 가만히 있느냐. 북한 고위층들. 왜? 지 편하거든. 사실 맞단 말이야. 지 편하고 지가 좋으니까 사실 그거는 맞단 말이야. 사실. 그러니까 맞아요. 북한이란 그게 이제 우리가 북한하고 우리가 협력할 그런 협력이나 경쟁할 이런 경쟁할 단계를 넘어섰고 이게 뭡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돼요. 하나는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지 끝날 차지지. 맞아요. 이게 확실히 이게 북한이란 이 특히 남북한에 있어서 이제 이 남북한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엄연하게 그런 협력이나 체직 경쟁의 그 시대도 엄연하게 넘어졌다 보거든요. 그런 단계에 넘어섰다 봅니다. 맞아요. 이제 북한은 이제 또 경쟁을 우리보다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경제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경쟁한 시기 지났고 이제 뭐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뭐 대북 압박하는 것도 뭐 저는 좀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 하는 거 보면서 이제 다시 뭐 햇볕 정책을 하든지 뭐 협력을 하든지 해야 되지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햇볕 정책에 대해서 지금 제고하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10년 동안 해놓고 뭐 얻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협력할 이유가 없다면 화해나 대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그것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은 북한을 압박할 때가 맞는 것 같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건 그건 아니라 봅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너참 말하지만 북한은 남과 북한은 분명히 없어져야지 끝날 관계지. 뭐 협력과 화해 경쟁이 그런 단계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